이 나무는 생태계의 암세포입니다. 유럽 최고의 전문가가 40년간 외쳤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산림녹화의 영웅이라 불렸습니다. 누군가는 매년 수백만 유로를 들여 제거했고, 누군가는 이 나무로 마을 전체가 먹고 살았습니다. 과연 같은 나무를 두고 왜 이토록 정반대의 평가가 나온 걸까요? 지금부터 한 과학자의 충격적인 깨달음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르그랑입니다. 프랑스 국립산림연구소에서 침입종 제거 전문가로 일하고 있죠. 2023년 10월 어느 날 저는 연구실에서 마지막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제목은 유럽연합 침입종 블랙리스트 최종 보고서였죠. 40년간의 연구를 집대성한 역작이었습니다. 보고서 37페이지를 넘기던 중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감나무 항목에 이상한 주석이 달려 있었거든요. 한국은 예외, 오히려 보호종으로 지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말도 안 돼. 저는 소리쳤습니다. 감나무가 얼마나 위험한 나무인지 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지역에서 감나무가 토착 올리브나무와 포도나무를 밀어내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거든요. 뿌리에서 나오는 독성 물질이 주변 식물을 죽이고 너무 빨리 자라서 햇빛을 독차지합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는 기후변화로 감나무가 더욱 북쪽으로 확산되고 있었어요. 파리 근교에서도 발견되기 시작했죠. 우리는 매년 수백만 유로를 들여 감나무를 제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호한다고요? 저는 당장 동료 미셸을 불렀습니다. 미셸, 이게 뭔 소리야? 한국이 감나무를 보호한다니? 미셸이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산림청 자료를 보니 정말이더군요. 심지어 산림녹화 1등 공신이라고 칭송받고 있대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분명 뭔가 오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아니면 한국이 생태계의 위험성을 모르는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40년간 제가 해온 일이 과연 옳았을까? 아니면 한국이 뭔가 특별한 비밀을 알고 있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제 연구실 벽을 둘러봤습니다. 40년간의 감나무 제거 프로젝트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죠. 프랑스뿐만 아니라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까지 제가 주도한 프로젝트들이었습니다. 1985년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를 기억합니다. 마르세유 근처 작은 마을에서 감나무 한 그루가 발견됐죠. 누군가 관상용으로 심었다가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5년 만에 그 한 그루는 숲을 잃었고 토착 참나무들은 모두 죽어 있었어요. 감나무는 생태계의 암세포입니다. 제가 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하는 말이었죠. 실제로 감나무는 무서운 속도로 번식합니다. 한 그루에서 1년에 수천 개의 씨앗이 떨어지고 새들이 그 씨앗을 먹고 사방에 퍼뜨립니다. 더 큰 문제는 타감작용이었어요. 감나무 뿌리에서 나오는 화학물질이 다른 식물의 성장을 억제하거든요. 제 사무실 서랍에는 각국에서 보내온 감사장이 가득했습니다. 르그랑 박사님 덕분에 우리 숲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었죠. 특히 2015년에는 유럽연합 환경위원회로부터 표창도 받았습니다. 감나무를 침입종 블랙리스트에 올리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공로였죠. 토착종 억압, 토양 산성화, 생물 다양성 감소, 제가 작성한 보고서의 핵심 내용이었습니다. 과학적 데이터로 뒷받침된 명백한 사실들이었어요. 감나무가 있는 곳의 토양 pH는 평균 4.5로 떨어졌습니다. 정상 수치인 6.5보다 훨씬 산성이죠. 생물 다양성 지수도 70%나 감소했고요. 그런데 한국은? 저는 컴퓨터를 켜고 한국 자료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한국에서는 감나무를 황폐한 산을 푸르게 만든 영웅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야. 감정적인 판단일 뿐이야.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정말 한국이 틀렸을까? 아니면 제가 놓친 게 있는 걸까? 2023년 10월 20일 저는 한국산림청에서 보내온 자료를 받았습니다. 동료 미셸이 요청한 것이었죠. 첫 페이지를 펼치는 순간 저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습니다. 숫자가 잘못 보인 줄 알았거든요. 한국 산림녹화율 1953년 35%에서 2023년 64%로 증가, 감나무 기여도 23%라고요? 감나무가 산림녹화에 기여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자료였습니다. 감나무 군락지 생물 다양성 지수 평균 89.3.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유럽에서는 30 이하로 떨어지는데 89라니요? 분명 데이터에 문제가 있을 거야.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계속 읽어 내려가면서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감나무 군락지 사진들이 첨부되어 있었는데 감나무 아래로 진달래, 철쭉, 심지어 참나무 묘목까지 자라고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저는 급히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한국 감나무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죠. 놀랍게도
국제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이 수십 편이나 있었습니다. 모두 감나무의 긍정적 역할을 다루고 있었어요. 특히 충북대학교 강서진 교수의 논문이 눈에 띄었습니다. 감나무의 선구수종 역할과 천이 과정이라는 제목이었죠. 논문을 읽으면서 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감나무가 황폐한 땅에 먼저 자리 잡아 토양을 안정시키고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른 나무에게 자리를 내준다는 내용이었거든요. 말도 안 돼. 유럽에서는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파리 대학의 생태학과 교수 마리 듀보아였어요. 르그랑, 한국 자료 봤어? 나도 믿기 힘들지만 직접 가서 확인해봐야 하지 않을까?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가서 확인하면 되겠지. 그들이 뭘 놓치고 있는지 내가 밝혀내겠어. 2023년 11월 5일. 저는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려다본 한국의 산들은 온통 초록빛이었어요. 11월인데도 말이죠. 프랑스라면 벌써 나무숲이 다 떨어졌을 텐데요. 공항에서 유럽연합 환경위원회가 준비해준 차량과 통역사를 만났습니다. 이번 조사는 공식적인 연구 프로젝트였거든요. 충북 영동으로 향하는 동안 창밖을 보니 정말 산이 울창했습니다. 저게 다 감나무일까? 저는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영동에 도착한 건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마을 입구에 커다란 표지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함 고장 영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현지 산림청 직원들과 함께 감나무 군락지로 향했습니다. 산 입구에 차를 세우고 걸어 올라가기 시작했죠. 놀랍게도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산책을 즐기고 있었어요. 선생님, 외국분이신가 봐요. 한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손에는 봉지 가득 감을 들고 계셨어요. 네, 프랑스에서 왔습니다. 감나무 연구하러요.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우리 영동 감이 최고예요. 여기 하나 드셔보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감을 먹지 않거든요. 떫고 독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죠. 하지만 할머니의 성의를 거절할 수 없어서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빼어 무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입안에 퍼졌거든요. 이게 정말 감입니까? 홍시예요. 설이 맞고 잘 익은 거죠. 맛있죠?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프랑스의 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계속 산을 올라가면서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감나무들이 빽빽하게 자라고 있었지만 그 사이사이로 참나무, 밤나무, 심지어 소나무까지 함께 자라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불가능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유럽에서는 감나무가 있는 곳에 다른 나무가 자랄 수 없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친구처럼 어울려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숲 바닥이었어요. 낙엽이 두껍게 쌓여 있었는데 그 아래로 각종 풀과 꽃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고사리, 더덕, 심지어 야생화까지요. 선생님, 뭘 그렇게 신기하게 보세요? 젊은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배낭을 맨 것으로 보아 등산객 같았어요. 이 나무들이 어떻게 함께 자랄 수 있죠?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감나무가 먼저 자라서 땅을 좋게 만들어주면 다른 나무들이 따라오는 거죠. 우리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4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순간이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강서진 교수의 안내로 그의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강태성 어르신, 75세의 전직 산림청 공무원이었죠. 어르신은 영동의 한 전통 한옥에 살고 계셨습니다. 마당에는 커다란 감나무가 서 있었어요. 수령이 100년은 넘어 보였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감나무 때문에? 어르신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감나무가 생태계를 파괴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다르다고 해서 어르신이 잠시 먼 산을 바라보셨습니다. 선생은 한국전쟁 후에 우리 산을 본 적 있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둥산이었어요. 나무 한 그루 없는 벌거숭이 산이었죠. 일제강점기부터 전쟁까지 다 베어가고 태워버렸으니까요. 어르신이 낡은 사진첩을 꺼내 보여주셨습니다. 1950년대 사진들이었는데 정말로 산에 나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비가 오면 산사태, 가뭄이 들면 먹을 물도 없었죠. 농사도 안 됐어요. 흙이 다 쓸려 내려갔으니까요. 강서진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당시 산림 피복률이 35%였대요. 지금은 64%죠. 그래서 뭐든 심어야 했어요. 어르신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소나무, 잣나무 다 심어봤죠. 하지만 땅이 너무 메말라서 다 죽었어요. 그때 감나무를 심기 시작한 겁니다. 왜 하필 감나무였습니까? 감나무는 강해요. 메마른 땅에서도 뿌리를 내리죠. 더 중요한 건 감나무가 땅을 살린다는 거였어요. 저는 의아했습니다. 땅을 살린다고요? 감나무 뿌리에는 특별한 균이 있어요. 질소를 만들어내죠. 낙엽도 빨리 썩어서 거름이 되고요. 3, 4년만 지나면 땅이 달라져요. 어르신이 마당에 감나무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 주변을 보세요. 온갖 풀과 꽃이 자라죠? 처음엔 저기도 돌밭이었어요. 정말로 감나무 주변은 작은 정원처럼 푸르렀습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감나무가 다른 식물을 죽입니다.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종이 달라서 그럴 거예요. 우리 감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적응한 나무니까요. 그리고 어르신이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다시 이어가셨습니다. 자연은 균형을 찾아가요. 감나무가 먼저 황무지를 개척하면 10년, 20년 후엔 참나무가 들어오고 30년 후엔 소나무가 자라죠. 감나무는 자기 할 일을 끝내면 조용히 물러나요. 물러난다고요? 네. 천이라고 하죠. 감나무는 성구수종이에요. 먼저 와서 길을 닦는 나무죠. 강서진 교수가 노트북을 펼쳐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50년 된 감나무 숲을 조사해보니 감나무는 전체의 30%로 줄고 참나무가 50%로 늘어났어요.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는 한번 감나무가 자리 잡으면 영원히 독점하는데 한국에서는 스스로 양보한다는 거였으니까요. 그럼 왜 유럽에서는 그렇지 않을까요? 어르신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마도 너무 서둘러 제거해서 그런 게 아닐까요? 자연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말이에요. 그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40년간 저는 감나무를 보자마자 제거했으니까요. 기다려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죠. 강서진 교수의 연구실에서 2주일간 집중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데이터를 볼수록 놀라움이 커졌죠. 이걸 보세요. 르그랑 박사님, 강 교수가 현미경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감나무 뿌리의 균근입니다. 화면에는 실처럼 얇은 균사들이 뿌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프랑스 감나무에서는 본 적 없는 종류였습니다. 이 균이 바로 질소 고정을 돕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균이 다른 나무 뿌리와도 연결된다는 겁니다. 연결된다고요? 네. 균사 네트워크를 통해 영양분을 공유하죠. 감나무가 만든 질소를 다른 나무들도 이용할 수 있어요. 저는 믿기 힘들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감나무가 독성 물질을 내뿜어 다른 식물을 죽인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유럽 감나무도 타감작용을 하지 않나요? 맞아요. 하지만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한국 감나무는 초기에만 약간의 타감작용을 하고 토양이 안정되면 멈춥니다. 유럽 품종은 계속 강한 화학물질을 분비하는 것 같아요. 다음날 우리는 30년생 감나무 숲으로 현장 조사를 나갔습니다. 토양 샘플을 채취하고 나무 분포를 조사했죠. 여기 와보세요. 강 교수가 땅을 파서 토양 단면을 보여줬습니다. 놀랍게도 토양층이 선명하게 구분되어 있었어요. 위층은 검은색 부엽토, 그 아래는 갈색 토양, 더 아래는 모암층이었습니다. 이 부엽토층 두께가 30cm예요. 30년 만에 이렇게 두꺼운 토양층이 만들어진 거죠. 제가 가져온 토양 분석기로 pH를 측정해보니 6.8이 나왔습니다. 중성에 가까운 수치였죠. 질소 함량도 적정 수준이었고요.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pH가 4.5까지 떨어집니다. 그건 강수량 차이 때문일 거예요. 한국은 여름에 비가 집중되어서 과도한 산성화를 막아주죠. 그리고 강 교수가 나무 위를 가리켰습니다. 저 나무들의 나이를 보세요. 감나무 사이로 자라는 참나무들을 자세히 보니 수령이 10년에서 15년 정도 되어 보였습니다. 감나무가 자리를 잡고 15년쯤 지나면 참나무가 들어오기 시작해요. 감나무가 만든 그늘과 토양이 참나무 발화에 적합하거든요. 우리는 계속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생물 다양성도 측정했죠. 1제곱미터당 평균 23종의 식물이 발견됐습니다. 곤충은 41종, 지렁이 같은 토양 생물도 18종이나 됐어요. 이건 건강한 숲 생태계 수준이에요. 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50년생 숲으로 이동했을 때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감나무는 듬성듬성 서 있고 대부분 참나무와 밤나무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보세요. 감나무가 스스로 물러났죠? 나이테를 조사해보니 정말로 감나무들이 서서히 쇠퇴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참나무는 왕성하게 성장하고 있었고요. 이게 바로 천이 과정이에요. 감나무는 자기 역할을 다하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는 거죠. 저는 프랑스에서 가져온 감나무 샘플과 한국 감나무를 비교 분석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전자 차이가 있었어요. 한국 감나무는 수천 년 동안 이 환경에 적응하면서 진화한 거예요. 그래서 생태계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거죠. 2주일간의 조사를 마치고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제가 40년간 믿어온 것이 절반의 진실이었다는 걸 인정해야 했으니까요. 르그랑 박사님, 어떠세요? 강 교수가 물었습니다. 제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습니다. 자연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바로 제거하기만 했으니까요. 유럽과 한국은 환경이 다르니까 감나무의 역할도 다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각 지역에 맞는 관리 방법을 찾는 거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학자로서 겸손해야 한다는 걸 새삼 깨달았죠. 강서진 교수와 함께 야생동물 연구소를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연구소장 박혜원 박사가 우리를 맞이했죠. 감나무가 야생동물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드릴게요. 박 박사가 안내한 곳은 모니터링 룸이었습니다. 벽면 가득 숲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화면이 있었어요. 이게 다 감나무 군락지예요. 자, 잘 보세요. 화면을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까치, 청설모, 너구리까지 다양한 동물들이 감을 먹고 있었어요.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에 감이 중요한 먹이원이 돼요. 특히 철새들한테는 생명줄이죠. 다른 화면에서는 수십 마리의 새들이 감나무에 모여 있었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직박구리, 동박새 등이었죠. 감나무 한 그루가 겨울 동안 100여 마리의 새를 먹여 살려요. 홍시가 되면서 당도가 올라가거든요. 박 박사가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감나무가 있는 지역과 없는 지역의 겨울철 조류 개체수 차이가 현저했어요. 더 흥미로운 건 이거예요. 화면을 확대하니 감나무 줄기에 딱따구리가 구멍을 뚫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감나무는 속이 부드러워서 딱따구리가 둥지를 만들기 좋아요. 이 둥지는 나중에 다른 새들이나 다람쥐가 재사용하죠. 저는 프랑스에서는 생각도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감나무를 그저 제거 대상으로만 봤으니까요. 다음날 우리는 감나무가 만드는 미기후를 조사했습니다. 한여름의 온도 측정 데이터를 분석했죠. 감나무 숲 내부는 주변보다 섭씨 3도에서 5도 정도 낮아요. 강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사람들이 감나무 그늘에서 쉬는 거군요. 네. 그리고 이 서늘한 환경 덕분에 양치식물이나 이끼류가 잘 자라요. 습도도 높아지고요. 실제로 감나무 숲 바닥에는 고사리, 둥굴레, 더덕 같은 음지식물들이 무성했습니다. 이런 식물들이 약재로도 쓰이죠. 주민들이 캐서 팔기도 하고요. 저녁 무렵 마을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8순이 넘은 김복순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감나무는 우리한테 다 줘요. 열매도 주고, 잎도 주고, 나무도 주고, 잎도요? 감잎차 모르세요? 비타민C가 레몬보다 20배나 많대요. 혈압에도 좋고 할머니가 직접 만든 감잎차를 내주셨습니다. 구수하면서도 상쾌한 맛이었어요. 옛날엔 감나무 잎으로 싸서 음식을 보관했어요. 항균 효과가 있거든. 또 다른 어르신이 거들었습니다. 감나무는 목재로도 좋아요. 단단하면서도 결이 고와서 가구 만들기 좋죠. 저는 점점 더 놀라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쓸모없는 잡목으로 여겼던 감나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자 박혜원 박사가 특별한 것을 보여주겠다고 했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밤의 감나무 숲을 관찰하는 거였죠. 보세요. 올빼미가 감나무에서 사냥하고 있어요. 너구리 가족도 감을 먹으러 왔네요. 정말로 밤에도 감나무 숲은 생명으로 가득했습니다. 감나무는 밤낮으로 생태계를 지탱하는 거예요. 단순히 나무 한 종류가 아니라 생태계의 중심이죠. 저는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감나무를 봤는지 깨달았죠. 영동의 감 가공 공장을 방문한 날이었습니다. 오기순 할머니가 운영하는 곳이었죠. 68세의 나이에도 정정하신 할머니는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습니다. 프랑스에서 오셨다고요? 우리 감 구경하러? 공장이라고 하기엔 소박한 규모였지만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입구에는 금방 수확한 감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게 다 돈이에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1년에 얼마나 되시나요? 우리 공장만 3억 정도? 마을 전체로는 100억은 넘을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감으로만 그렇게 많은 수익을 낸다니요? 할머니가 공장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홍시를 만들고 다른 쪽에서는 곶감을 만들고 있었어요. 홍시는 그냥 놔두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온도랑 습도를 딱 맞춰야 해요. 특수 제작된 숙성실이 있었습니다. 온도 18도, 습도 80%로 맞춰져 있었죠. 이틀이면 딱 좋은 홍시가 돼요. 너무 오래 두면 물러지고 짧으면 떫어요. 곶감 건조장은 더욱 인상적이었습니다. 수천 개의 감이 줄에 매달려 있었는데 마치 주황색 커튼 같았어요. 설이 맞은 감으로 만들어야 진짜 곶감이 돼요. 당도가 확 올라가거든. 할머니가 하얗게 분이 핀 곶감을 하나 주셨습니다. 쫄깃하면서도 달콤한 맛이 일품이었어요. 이 하얀 가루가 뭔지 아세요? 감의 당분이 밖으로 나온 거예요. 천연 설탕이죠. 다른 작업장에서는 감잎을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어린 잎은 차로 만들고 큰 잎은 염색했어요. 감물 염색 체험장도 있었습니다. 관광객들이 와서 손수건이나 티셔츠를 염색하고 있었어요. 감물은 방부 효과가 있어서 옛날에는 어망이나 돛을 염색했어요. 요즘은 친환경 염색으로 인기가 많죠. 심지어 감씨도 버리지 않았습니다. 감씨 기름 짜면 고급 화장품 원료가 돼요. 항산화 성분이 많거든. 마지막으로 감식초 제도실을 봤습니다. 커다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3년 숙성시킨 감식초예요. 혈액순환에 좋다고 일본에서도 인기가 많아요. 할머니가 장부를 보여주셨습니다. 홍시, 곶감, 감잎차, 감식초, 감물염색 체험까지 다양한 수익원이 있었어요. 감나무 하나로 이렇게 많은 걸 할 수 있다니 저는 감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나무를 효자나무라고 불러요. 심어놓으면 대대손손 먹고 살 수 있거든. 할머니 말씀대로 마을 곳곳에서 감 관련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 카페, 감 베이커리, 감 와인 양조장까지 전국에서 감 산업 규모가 2조 원이 넘는데요. 강서진 교수가 설명했습니다. 저는 프랑스로 돌아가면
동료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우리가 제거하려던 나무가 한국에서는 이렇게 경제의 한 축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국립산림과학원 기후변화연구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이곳에서 감나무의 탄소 흡수 능력을 연구하고 있었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르그랑 박사님, 센터장 정수민 박사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감나무가 기후변화 대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 박사가 연구 자료를 펼쳤습니다. 감나무는 빠르게 성장하는 화렵수예요. 20년생 감나무 한 그루가 연간 이산화탄소 35kg을 흡수합니다. 그게 많은 건가요? 소나무보다 1.5배 많아요. 더 중요한 건 도시에서도 잘 자란다는 거죠. 정 박사가 서울시 도시숲 프로젝트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파트 단지와 공원에 심어진 감나무들이 있었어요. 도시 열섬 현상을 완화하는 데 감나무가 효과적이에요. 잎이 넓어서 그늘을 많이 만들고 증산작용도 활발하거든요. 실제 측정 데이터를 보니 감나무가 있는 곳은 주변보다 여름 한낮 온도가 5도나 낮았습니다. 프랑스는 최근 폭염이 심하지 않습니까? 정 박사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23년 여름, 파리는 40도를 넘었었죠. 감나무 같은 큰 잎 화렵수가 도시 온도를 낮추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으로 본 자료는 더욱 놀라웠습니다. 감나무 숲의 토양탄소 저장량이었죠. 감나무 낙엽이 빨리 분해되면서 토양 유기물이 늘어나요. 헥타르당 연간 3톤의 탄소가 토양에 저장됩니다. 나무 자체의 탄소 저장량도 상당해요. 50년생 감나무 한 그루에 500kg의 탄소가 저장되어 있죠. 정 박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한국의 감나무 숲 전체로 따지면 연간 10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셈이에요. 자동차 50만 대가 1년간 배출하는 양과 맞먹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감나무를 베어내느라 탄소를 배출하고 있었는데 한국은 감나무로 탄소를 흡수하고 있었으니까요. 기후 적응 측면에서도 감나무가 유리해요. 정 박사가 이어서 설명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아열대화되면서 감나무가 더 잘 자랄 거예요. 북방 한계선이 점점 올라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강원도에서도 감 재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미래에는 감나무가 더 중요해질 거예요. 기후변화에 강하고 탄소도 많이 흡수하니까요. 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우리가 적으로 여긴 나무가 사실은 기후위기의 해답 중 하나일 수 있다는 것을요. 2024년 5월 20일 청주 국제산림 심포지엄. 저는 기조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랐습니다. 청중석에는 각국의 산림 전문가 500여 명이 앉아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장피에르 르그랑입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제 뒤 스크린에는 감나무, 적인가 친구인가라는 제목이 떠 있었어요. 40년 전 저는 감나무와의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침입종이라 믿었고 제거해야 한다고 확신했죠. 청중이 조용히 경청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내며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출렁거림이 일었어요. 저 같은 권위자가 공개적으로 잘못을 인정하는 건 드문 일이니까요. 한국의 감나무는 황폐한 산을 살렸습니다. 생태계를 풍요롭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었죠. 스크린에 한국 감나무 숲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울창한 숲, 다양한 동식물, 행복한 주민들의 모습이었죠. 더 놀라운 건 감나무가 스스로 물러날 줄 안다는 겁니다. 선구수종으로서 역할을 다하면 다음 세대에게 자리를 내주죠. 데이터와 그래프가 이어졌습니다. 천이 과정, 생물 다양성 지수, 탄소 흡수량 등이었어요. 제가 40년간 놓친 것은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성급하게 판단했죠.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둘러봤습니다. 여러분께 제안합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장기적 관찰이 필요합니다. 성급한 제거보다는 신중한 관리가 답입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이제 우리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모든 생명은 제자리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이해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발표를 마치고 내려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용기 있는 발표였습니다. 진정한 과학자의 자세를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 저는 진짜 과학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심포지엄이 끝나고 강태성 어르신을 다시 찾아뵀습니다. 어르신은 마당에서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돌아가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내일 출국합니다. 어르신이 작은 상자를 내미셨습니다. 안에는 감나무 묘목 3그루가 있었어요. 프랑스에 가져가세요. 어르신, 한국 감나무예요. 천일을 잘하는 품종이죠. 프랑스 땅에서도 제 역할을 다하고 물러날 줄 알 겁니다. 저는 감동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요. 어르신이 봉투를 하나 더 주셨습니다. 감시가 가득 들어 있었어요. 100년 뒤엔 프랑스에도 아름다운 감나무 숲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때쯤이면 참나무로 바뀌기 시작하겠지만요. 어르신이 미소 지으셨습니다. 나무도 사람도 다 제자리를 찾아가는 법입니다. 서두르지 말고 지켜봐 주세요. 저는 어르신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꼭 심어서 잘 키우겠습니다. 가끔 소식 전해주세요.
프랑스 감나무가 어떻게 크는지 궁금할 테니까요. 작별 인사를 하고 돌아서는데 어르신이 다시 불렀습니다. 르그랑 박사님. 과학은 겸손이에요. 자연 앞에서는 더욱 그렇고요.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정한 스승을 만난 기분이었죠. 2025년 6월 프랑스 프로방스 제 연구소 뒷산에 작은 감나무 숲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가져온 묘목들이 이제는 3m가 넘게 자랐죠. 놀랍게도 주변에 작은 참나무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1년 만에요. 토양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새들도 많이 찾아옵니다. 지역 주민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아이들이 가을마다 감 따기를 좋아합니다. 르그랑 할아버지, 이 나무 정말 신기해요. 저는 미소 짓습니다. 어제는 강태성 어르신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감나무 숲 사진과 함께요. 답장이 왔더군요. 잘 자라고 있네요. 자연은 늘 제 길을 찾아갑니다. 창밖을 보니 감나무들이 아침 햇살에 초록빛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모든 생명에는 이유가 있고 우리는 그저 이해하려 노력하면 된다는 것을요. 지금까지 프랑스 과학자가 한국에서 깨달은 감나무의 진실에 대한 이야기 어떠셨나요? 40년의 신념을 버리고 새로운 진실을 받아들인 그의 용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도 다른 관점에서 보면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사례였는데요. 특히 한국의 감나무가 단순한 나무가 아니라 생태계 복원의 주역이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이런 숨겨진 한국의 자연유산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원더풀 해외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